디지털 자산과 AI, 금융을 쉽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AI와 관련된 소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소송입니다. 요즘에 딥페이크 공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좀 민감한 것 같아요. 2026년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이제 여학생이 SNS에 올렸는데 그 다음 날인가 뭐 이제 그 일정 지난 이후에 인공지능이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얼굴이 그대로 있지만 약간 좀 안 좋은 형태의 사진들이 이제 인터넷에 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피해자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런 딥페이크를 만들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인공지능 서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에 올라간 사진이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에서 딥페이크화 돼서 다시 이제 SNS 유포된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던 거죠. 이 여성은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 이 AI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미성년 피해자가 추가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제조물 책임을 주장을 합니다.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결함이 있어가지고 급발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제조물 책임 사건으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걸 만들었으니 제작사가 책임지라는 건데 이 마찬가지로 AI가 이런 식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함이 있는 거다. 그러니 너네가 이거는 잘못 만들었으니까 잘못 만든 데 따른 책임을 져라. 설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의 과실인데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필터링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같은 부분이나 이제 동의 여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는 이 결과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 있었고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사진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음란한 모습인데 이거를 진짜처럼 퍼뜨려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됐다. 얼굴이 나왔으니까 초상권 침해잖아요. 퍼블리시티권하고 초상권 침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만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지만 회사의 SNS에 올라가서 SNS에 접속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에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회사에서 책임져라 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아직 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자체가 지금 1월에 제기됐고 추가로 이제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 제기한 게 3월이라서 우선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부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익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성년자고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금 이제 소송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주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게 제조물 책임이 인정이 돼버리면 지금의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조물 책임법상의 문제로 이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AI 발전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필터링을 둬서 이런 딥페이크가 나오지 않도록 검수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AI 회사나 또는 SNS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될 수는 있는데 또 이제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이 중요하다 보니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소송 중에 하나는 AI를 이용해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심리 상담이 잘못됐거나 이제 두 가지 경향성인데요.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자기의 우울증이나 또는 이제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충동을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알람을 통해서 이제 제3자나 어디에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제 방지하도록 하는 이런 알람을 주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상담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인 강화 현상이 발생하게 둔 것이 AI의 책임이냐를 묻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시아대 캐릭터 테크놀로지스라는 이제 회사의 소송도 이제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봇과 매일 대화를 하면서 어떤 그 소년이 이제 현실 생활에서 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제 AI와의 대화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챗봇 서비스의 잘못된 제작상 결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법을 논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챗봇은 단순한 서비스라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때 이 결함이 있는데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를 정서적으로 더 의존시키고 있고 위험한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일깨워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이제 과실을 통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이제 중간에 회사에서 막을 어떤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과실이 있다,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공동피고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캐릭터 AI의 주주도 아니고 큰 연관성은 없는데 이제 원고 쪽에서 보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 AI가 이런 이제 뭐 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에 이제 창업자들이 구글 출신이라든지 그래서 구글이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공동피고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면 AI 회사 저희 소송을 하다 보면 피고가 재력이 좀 부족할 때는 재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 상대방을 함께 이제 공동피고로 엮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AI 씬에서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를 끌어들여야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함께 공동피고에 넣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은 해보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근데 그렇다면 AI가 그렇게까지 할 의무가 있었을까라는 반문을 또 해보면 물론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AI를 서비스 개발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개발해야 될 의무는 사업자 입장에서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이 문제가 될 텐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 선택에 따라서 AI 서비스 내지는 AI 기술의 발전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판결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다 보니 결과가 나오면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비슷한 명목으로 플로리다 주에서 또 특정 AI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해와 폭력을 부추긴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위해서 제대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로는 무료 버전의 나이 확인 절차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소비자 기만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뭐 과실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주장이었고 이제 AI 제작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된 방어 논리로 쓰고 있는 것이 회사들은 보통 안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어떤 의도가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의도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챗봇이나 이런 것들 출력된 결과 역시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니다. 내지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주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들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법이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쟁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여러 회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 뭐 AI든 금융이든 또 디지털 자산이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